네, 안녕하십니까. 대구 청년입니다. 오늘 제가 주제를 생산직 장단점에 대해서 들고 와봤거든요. 저희 회사에 이제 제가 제조업을 다니는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자주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생산직 알바를 좀 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경험과 요즘 이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종합해가지고 장점 세 가지, 단점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. 자, 첫 번째는 칼퇴근 가능 및 다양한 수단, 다양한 수당, 다양한? 이제 시간이 오버되면 수당으로 다 쳐주죠. 이게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. 칼퇴근 가능.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퇴근을, 퇴근이 이제 눈치가 보여요, 눈치가. 근데 이제 생산직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시급제이기 때문에 뭐 시간 딱 되면 일 시작하고 딱 퇴근 시간 되면은 바로바로 퇴근하고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.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퇴근을 못 하거든요. 위에 분들 눈치를 보느라.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. 그 시간들이 모이면 엄청 큰 시간들인데 그럴 때 이제 현장 분들을 보면은 딱딱 시간에 맞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.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시간이 오버됐다. 그러면은 이제 수당 다 쳐주죠. 1.5배. 1.5배 다 쳐주고, 뭐 조기 출근했다. 그것도 1.5배 다 쳐주고, 뭐 점심시간에 일했다. 이런 것도 다 쳐주고, 요게 조금 부럽더라고요. 이게 퇴근 시간에 퇴근을 못 한다는 게 되게, 되게 힘들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적응하는데. 근데 지금은 조금씩 적응은 하고 있는데, 계속 억울한 느낌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서류 업무 없음.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은 서류 업무가 많은데, 진짜 필요한 서류 업무가 있고요. 하면서도 이걸 왜 해야지 하는 서류가 있거든요. 두 가지로 나뉘는데, 진짜 필요한 서류 업무를 할 때는 제가 야근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. 제가 맡은 직무고 제가 해야 되는 서류니까. 근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걸 왜 하지 하는 서류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생산직에 있다 보면은 서류를 만질 일은 거의 없죠. 아무리 뭐 팀장급, 조장급이 되더라도 서류를 그렇게 만지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. 해봤자 진짜 간단한 서류들. 근데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은 이 서류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요게 조금 부럽더라고요. 서류 업무 없음. 이제 생산직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컴퓨터가 없고 현장에 컴퓨터가 있어봤자 이제 공용 컴퓨터고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이제 생산이 목적이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제 관습 같은 게 생산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류 업무를 크게 안 맡기더라고요. 자, 세 번째는 상하 관계가 크게 없음. 요걸로 뽑아왔거든요.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제가 왜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냐면, 어, 이게 상하 관계가 없는 게 신입일 땐 좋아요.
신입일 때는. 근데 자기가 짬이 차면 찰수록 이제 뭐 과장, 차장, 부장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잖아요. 생산직 분들이. 그냥 계속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가 차면 찰수록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건 있지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개념 없는 신입이 들어와서 대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생산직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특별히 뭐 학력이나 뭐 그런 걸 안 보고 뽑다 보니까 이제 화를 내고 뭐 나가지 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, 제가. 근데 일반 사무실에 있으면은 뭐 어렵게 면접을 보고 스펙도 어렵게 쌓아서 들어왔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. 근데도 제가 이거 장점을 왜 뽑았냐면 하고 싶은 말을 무례하지 않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저희 사무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무실이 아마 그럴 거예요. 한마디 한마디 꺼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말을 하기 전에 한 최소 5번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 분들은 이렇게 되게 쉽게 쉽게 의사소통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. 이제 신입들 의견이 뭐 터무니없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, 창의성 넘치는 의견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사무실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 내가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위에 있는 주임은 편할 수 있어도 뭐 대리급만 돼도 조금 어려워지고 과장, 차장,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니까 이제 생산직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상하관계가 크게 없는 부분은 되게 부럽더라고요. 되게 편하겠다 요 생각은 좀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단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자니 주변 인식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. 주변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. 생산직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뭐 본인만 떳떳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남 시선을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생산직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데 괜히 이- 이제 조금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이제 현장에 내려가서 조금 친해진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똑같은 일인데 생산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을 하더라고요. 네, 주변 인식 이게 참 똑같은 일인데 뭐 공부를 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다? 근데 이게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나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. 있어 보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뭐 제약도 많이 많고 제약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퇴근도 못 하고 아무튼 이런 게 이렇게까지 해서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요즘 들어요. 그냥 생산직 사람들처럼 편하게 출근했다가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일이나 하고 편하게 퇴근 시간 딱 되면은 퇴근하고 이게 더 보이기도 하거든요. 저는 요즘. 근데 여기 또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또 요게 주변 인식이 또 많이 신경 쓰인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체력 저하 및 약속 잡기가 힘듦. 저희가 지금 회사가 3조 2교대를 돌아가요. 저희 회사 그 현장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
이 휴휴가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 휴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. 근데 이렇게 3주 2교대로 돌아가면은 이게 힘들다더라고. 이게 4일 하고 이틀 쉬는 거니까 이제 친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쉰다 이러면은 이게 일상적인 거니까 친구한테 이제 일정을 물어볼 때 편하거든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연히 일하겠지. 뭐 너 언제 뭐 하냐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가 쉽대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이 일일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럼 그게 조금 힘들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야야야야 휴휴 요 때는 야간하고 요날 아침에 요날 아침에 퇴근을 하잖아요. 그러면 조금 자고 뭐 이러면 하루 다 날아가고 하루 쉬고 또 주간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체력 저하 이 야야야야 이 야간 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한 2, 3개월 차이는 모르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체력이 안 좋아지셔서 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이제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교대 근무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체력 저하 및 약속 잡기가 힘듦. 이걸로 뽑아봤어요. 마지막 세 번째, 이제 현장 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세 번째를 뭘로 뽑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. 특별한 기술이 늘지가 않아서 내가 당장 이 회사를 나가면 딱히 할 게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30대다 보니까 30대 현장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거든요. 근데 30대 분들은 괜찮아요. 지금 당장 나가도 뭐 갈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. 근데 당장 이제 40대 이상만 돼도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했는데 다른 생산직은 또 다른데 거기 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무실 사람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몇 개 가지고 있지 않냐.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뭐 공감은 되더라고요. 저희 사무실 사람들은 이제 각자 뭐 파트가 나눠져 있지만 거기 직무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아니면 자격증 선임을 걸고 있으면 또 선임 경력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사실인데 현장 분들은 아마 그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제 돈이라도 바짝 모아야 되는데 막상 또 살다 보면 돈 쓸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술이 늘지 않는 요거를 이제 단점 세 번째로 한번 뽑아봤어요. 자, 이렇게 장점 세 가지, 단점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것 말고도 장점도 수없이 많을 거고 단점도 수없이 많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생산직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정을 내릴 때 속은 편하다. 생산직을 가면 진짜 서류 업무 없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크게 없고 왜냐면 기계를 돌리는 일이니까 솔직히 속은 편하다. 이건 제일 부러워요.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동안 이제 좀 이렇게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고 아까워서 좀 사무실에 있는 것도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생산직으로 가서 그냥 좀 사람 스트레스 안 받고 기계만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속은 편합니다, 진짜. 속은 편하다.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두 번째 고려 사항 이제
뭐 이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. 왜냐면은 이제 이 제가 요 생산직 현장에 계신 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연애를 하기가 힘들다.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. 남자분들 얘기만 들어봤지만. 왜냐면은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이게 시간 맞기가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. 시간 맞추기가. 그래서 가정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좀 금전적으로도 생산직은 괜찮으니까 뭐 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직업보다는 생산직에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잖아요. 뭐 안전사고가 늘 따르긴 하지만 다른 외부에 돌아다니는 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전사고가 적으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체력 관리. 체력 관리는 필수입니다. 필수. 고민을 하시는 분들, 이게 생산직이 그냥 기계 돌리는 것 같이 보여도 제가 내려가서 보면은 그래도 숙달이 된 사람이랑 안 된 사람이랑 좀 불안한 차이가 커요. 숙달되신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상태고 조금 초보자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조금은 불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다치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가신다면 꼭 체력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. 아무튼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속은 편하다는 거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생산직은 지금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떠 있어요.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본인과 맞는 기계를 찾으면 됩니다. 여기 갔더니 뭐 이렇더라. 그러면 퇴사를 하시고 또 다른 기계를 찾으러 가시면 되고 본인과 맞는 기계가 나올 때까지 돌아다니시면 돼요. 저희 회사도 은근히 조금 들어오기 힘든 생산직이긴 한데도 상여가 높거든요. 근데도 안 맞으면 그냥 바로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. 돈 조금 적게 벌어도 편한 기계 만지겠다.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생산직 하시는 분들은 본인과 맞는 기계가 나타날 때까지 이직 많이 하시고 맞는 기계 나올 때 거기서 정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속은 편하니까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오늘 또 두서없는 저의 말씀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대구 청년이었습니다.